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PER 아주 간단히 1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더니 호평이 쏟아지셨어요. 일타 강사 공무원님과 함께하니 개념이 입력 완료됐다. 다음 강의도 기대된다. 이 PER 영상 못 보신 분은 오른쪽 카드에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EPS 설명 간단하게 또 1분 안에 해드릴게요. EPS 약자는 earning per share의 약자입니다. earning은 이제 순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per share는 한 주당.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주식 하시면 퍼쉐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퍼쉐어 앞에 디비던드, 이게 배당금이란 말이죠. 배당금은 전체 총액은 한 100억 되지만 여러분은 한 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100억 주는 게 아니죠. 한 주만큼 그 지분만큼 쪼개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에서는 퍼쉐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란 말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단기는 회사마다 회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9기면 2021년을 말한다. 그러면 20기면은 2022년을 말하고, 그러니까 단기는 1년 동안의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쉐어 주식수로 나누면은 이게 EPS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간단하죠. 네, 오늘은 이제 잡주 고려 신용정보를 설명을 드릴게요. 연간 실적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매출액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EPS 구하려면 당기순이익 작년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상장 주식수는 옆에 1430만 주 이렇게 써져 있죠. 네이버에. 그러면은 EPS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기순이익 99억, 뒤에 이제 숫자는 여기다 이제 절삭을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해놓고 이것을 1430만 주로 나누면 689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즉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을 지분별로 쪼개, 여러분이 1430만 주 중에 143만 주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분 10%를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한 주 갖고 있으면 그 지분만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 개개인의 지분만큼, 지분율만큼 가져가는 이제 순이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EPS가 689원이다. 그럼 여러분이 한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689원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곱하기 100에서 68,900원을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시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고려 신용정보나 편의점이나 삼성전자나 회계는 결국 똑같아요. 편의점 회계할 수 있으면 삼성전자도 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한 해 1억의 순이익이 나는 편의점이 있어요. 동네 편의점 보면은 매출액이 한 6억 정도 나와요. 평균 매출액이. 그 순이익은 한 1억 정도 떨어지는데요. 그거를 가정하면 동업자 10명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 지분 10%씩 이제 갖고 있겠죠. 그러게 가정을 한번 할게요. 그럼 1인당 1천만원씩, 왜냐면 1억이니까 그걸 10로 나누면 1천만원씩 순이익을 나눠 가지는 셈이 되겠죠. 만약 그 10% 지분을 이제 남한테 팔고 떠나려 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 될까? 그 가격이 여러분 바로 주가 프라이스겠죠? 그러면 지분을 판다고 할 경우 1년 동안 1000만원 남기는 지분은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될까? 이게 주가를 얼마에 결정해야 될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편의점이나 삼성전자는 똑같으니까 삼성전자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 1년 동안 1천만원 남기는 지분을 1억에 팔면 주가 1억원에 1천만원 EPS를 팔았다. 그러면 퍼가 결국엔 10일이 되는 거고, 만약 이거 산 사람은 1년에 1000만원씩 계속 남기다 보면 결국 10년 만에 1억을 원금 회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호구를 물어왔어. 그 사람이 주식도 모르고 주가도 모르고 EPS도 모르고 퍼도 몰라. 그렇다면 1년 동안 1천만원 남기는 지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거를 100억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은 웃을 수 있지만 100억을 1천만원 나누면 이제 주가를 100억에 판 거죠. 그러면 EPS는 1천만원 그대로니까 퍼가 무려 1000이다. 즉 1000년 동안 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가격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저퍼주일수록 여러분 딱 보시면 좋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위에는 이제 고퍼주, 밑에는 이제 저퍼주를 놔두는데요. 고퍼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퍼가 무려 100이죠. 셀트리온도 50 가까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150 이 정도로 굉장히 고퍼주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가 있는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퍼는 비싸지만 막 이렇게 사들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주가가 유지되고 고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끝이 다다랐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운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퍼가 8, 5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퍼가 100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퍼가 10도 안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고 10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다면 무조건 저퍼주인 삼성전자가 좋냐? 이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EPS가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퍼가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S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펄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저 포주는 무조건 옳다, 그 포주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의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